야, 너는 우리의 포로일 뿐이야. How many walkers have you killed? How many people have you killed? Why? 자, 이번 주는 헨리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이번 주도 헨리가 잔뜩 던진 고구마 맛있게 드셨나요?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.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. 서글프지만 한 주 만에 적응이 다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헨리가 더 많은 민폐를 저지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헨리에 대한 항체를 좀 잘 형성하고 있다,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죠. 자, 우선은 마그나 그룹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봅시다. 사실 이 친구들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별로 비중을 안 뒀어요. 왜냐면 원작에서도 딱히 강렬한 인상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뭐 처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, Can you show me your left hand? 그 다음에 새총 잘 쏘고, 그리고 활 잘 쏘는 사람도 있고, 뭐 이 정도로만 소개됐죠. 원작에서도 마그나가 먼저 릭에게 물어봅니다. 우리를 받아줘서 고맙다.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.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려달라. 뭐 이런 말을 해요. 그러니까 릭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 라고 말하죠. 연합군과 마그나 그룹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고,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완전한 우리 편이 되죠.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이고, 이 다음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.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딱히 기억에 남는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드라마를 보니까 비중을 두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우선 지난 에피소드만 봐도 Luke could be hurt and waiting on us. 마그나 그룹이 서로 굉장히 끈끈하다는 걸 보여주죠. 루크를 위해서라면 뭐 어떤 것이든 감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고, Even if it costs us all this. 마그나 역시 여기에 동의해주죠. Good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의 상황 판단이 빨라요. 루크를 구하러 갔다가도 상황이 무리다 싶으니까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일단 후퇴하기도 하죠. 마그나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예쁘게 그려지고 있어요. 그 누구도 민폐짓을 안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죠. 그리고 마그나도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입니다. 사실 처음 루크를 구하는데 반대했던 건 따지고 보면 그룹 때문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독단적인 행동을 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. 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투표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친구들의 마음도 헤아리죠. 이 정도로만 그래도 꽤나 호감형으로 됐는데 11화로 보니까 이 그룹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. 포로 교환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. 코니는 옥수수밭에 숨어있는 상태였고 나오면 안 돼요. 분명히 위스퍼러에게 제압당할 거고, 그러면 포로 한 명이 더 늘게 되죠. 근데 알파가 아기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Mother can't quieten the child. And the dad will. 잠시의 고민도 없이 코니가 뛰쳐나와서 구해주죠. 그리고 이때의 소리를 들어보면 조금 울리는 것 같죠? 이게 전지적 코니 시점입니다. 코니는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코니의 입장에서는 좀비의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거죠. 사실 좀비와 위스퍼러를 그냥 구분하기도 힘들어요. 근데 코니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. 거기다가 위스퍼러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럼에도 먼저 나와서 구해주는 걸 보니까 이 친구들의 생존 철학이 우리와 맞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원작에서 없던 장면을 만들어서 줬어요. 뭐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데릴이 리디아를 찾으러 가겠다는 장면이 있죠. 근데 코니가 뭐 자기도 가겠다, 이런 말을 하면서 데릴의 앞을 막기도 하죠. 모르겠어요. 데릴은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리디아에 대한 걱정으로 길을 떠나는 건데, 코니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나도 견딜 수 없어요 라는 글귀를 보면 어쩌면 코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?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떡밥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비중도 더 높아지겠죠. 최근에 워킹데드를 보면 정 붙이고 볼 만한 캐릭터가 없어요. 저 역시 칼이 죽고 나서 누구에게도 애정을 안 주고 있는데, 뭔가 이 친구들은 믿고 정을 줘봐도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Sorry, Mama. 자, 이제 리디아와 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. 사실 위스퍼러 자체에 대한 얘기는 포로 교환밖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. 뭐 포로 교환을 했고 돌아갔다, 이게 끝이죠. 그래서 굳이 반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법한 헨리의 원작 이야기를 더 해보죠.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헨리가 원작 칼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작 칼의 이야기를 베이스로 해본다는 거죠. 일단은 우리가 포로 교환의 그 시점으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. 힐탑 마당에서는 포로 교환이 한창입니다. I wanted to kill them.
But I want my daughter more. 그리고 이니드는 리디아를 데리러 가죠. Come on, boy. 헨리는 뭐 당연히 안 된다고 했는데 No, there's got to be another way. There isn't. 리디아가 먼저 자기 괜찮다 그러죠. Henry, it's okay. 사실은 안 괜찮아요. 가면 박살난다는 걸 아는데 안 가면 민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. 뭐 역시나 예상대로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뺨때기 맞죠. 그리고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. You call me Alpha. I call the rest. 원작에서는 뺨은 안 맞아요. 대신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. 이런 대사는 똑같습니다. 이때 헨리를 보면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보고 있죠. 자,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봅시다. 어떤 아이가 와서 I found this in Henry's room. 데릴에게 편지를 건네주죠. 헨리가 이걸 남기고 없어졌다. 자, 원작도 똑같습니다. 다만 원작에서는 소피아가 닉에게 알려줍니다. 자,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데릴이 길을 떠나게 되죠. 이 상황에서 데릴은 선택권이 없어요. 첫 번째는 헨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캐롤에게 약속했죠. 근데 지금 헨리가 나갔기 때문에 찾으러 가야 돼요. 두 번째로 리디아에 대한 죄책감도 있어요. 자기도 가정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리디아를 걱정하고 있죠. 리디아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안 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원작 얘기로 가봅시다. 우선 칼이 위스퍼러의 뒤를 따라갑니다. 그리고 알파에게 금방 들키죠.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눠요.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요. 원작에서의 칼은 깡다구가 조금 있습니다. 난 리디아가 걱정돼서 왔어요. 야, 이놈 자식 어쩜 이렇게 멍청할 수 있나. 오케이, 따라와. 가자. 아, 그래요? 저희 캠프 좀 따라가도 됩니까? 아니, 누가 보면 뭐 상견례인 줄 알겠어요. 근데 이렇게 딱 캠프에 도착하니까 말을 바꾸죠. 야, 너는 우리의 포로일 뿐이야. 씨발. 이렇게 돌변하면서 잡혀요. 그러는 와중에 릭이 뒤늦게 와서 알파와 협상을 하죠. 처음엔 알파가 거래를 안 하려고 해요. 할 이유도 없죠. 여기는 자기 본진이고 그냥 여기서 죽여버리면 되니까.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알파가 리디아를 공개적으로 때리면서 의절합니다. 결국은 두 사람과 리디아는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오죠. 알파가 왜 그랬는지는 얘기하기 시작하면 좀 많이 길어져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라이브에서 제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원작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해봤습니다. 보니까 지난주와 다르게 얘기거리가 정말 많아서 킹덤 얘기를 뺄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킹덤 얘기랑 아까 못했던 알파 얘기는 1시간 뒤에 라이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, 그럼 이따가 라이브에서 또 뵀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핏바였습니다. 안녕!